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인기가 덜하지만 미국 싱글몰트 위스키 시장에서는 독보적 1위. 전 세계 싱글몰트 위스키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자랑하는 위스키가 있으니 바로 세계 최초의 합법적 위스키 더 글렌리벳입니다. 조지 4세가 사랑해서 왕을 위한 위스키로도 불리는 더 글렌리벳은 왜 이름 앞에 특이하게 더가 붙게 되었는지 오늘은 더 글렌리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1707년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완전히 병합된 후 대영 제국은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몰트세를 시작으로 술에 대한 세금을 과하게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제조업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 몰래 밀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밀주의 시대는 100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글렌리벳 증류소 역시 당시엔 수많은 불법 무허가 증류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1822년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4세가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최고의 밀주로 손꼽혔던 글렌리벳을 맛보게 됩니다. 술에 일가견이 있었던 조지 4세는 글렌리벳의 부드러운 맛과 풍성한 향에 단번에 반하게 되었고, 앞으로 자신의 만찬석상엔 꼭 글렌리벳이 올라와야 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밀주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주세를 대폭 낮추고 약간의 면허세만 내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면허를 따서 위스키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주세법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동안 세금 하나 내지 않고 밀주를 만들고 있던 위스키 업자들 입장에선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 이 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824년 더 글렌리벳의 창립자였던 조지 스미스는 처음으로 위스키 제조 면허를 취득하며 글렌리벳은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증류소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글렌리벳의 케이스나 병에 1824라는 숫자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지의 이런 행동은 다른 위스키 동업자들에겐 배신으로 보였고, 너는 스코틀랜드의 배신자다, 조지 스미스를 죽여버릴 거다 라는 협박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글렌리벳의 지주이자 새로운 주세법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고든 공작은 조지에게 호신용으로 권총을 선물했고, 한동안 조지는 늘 품속에 권총을 지니고 다녔는데 글렌리벳 박물관에 가면 그 권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튼 처음엔 그렇게 반발했던 다른 증류소들 역시 시간이 흐르며 하나둘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합법적인 면허를 취득한 글렌리벳은 1800년대 중반이 되어선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위스키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두 도시 이야기, 올리버 트위스트 등을 쓴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최고 소설가로 평가받는 찰스 디킨스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글렌리벳을 꼭 마셔보라고 추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렌리벳이 잘 나가자 여기저기 글렌리벳 짝퉁들이 등장했습니다. 근처 다른 증류소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의 위스키에 글렌리벳 이름을 붙여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맥켈란 역시 맥켈란 글렌리벳 이런 식으로 글렌리벳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871년 글렌리벳 창립자인 조지 스미스가 죽고 막내 아들이었던 존 고든 스미스가 글렌리벳을 물려받게 되는데, 1884년 존은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을 걸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 글렌리벳은 리벳강의 계곡이라는 뜻으로 지역 명칭이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리지널임을 알 수 있게 오직 글렌리벳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에만 더를 붙일 수 있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냥 글렌리벳에서 더 글렌리벳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글렌리벳은 12년 엑설런트부터 15년, 18년, 21년 아카이브 컬렉션, 25년 등 다양한 싱글몰트 위스키 라인을 내놓으며 지금도 뛰어난 맛과 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싱글몰트 위스키뿐 아니라 최고의 블렌디드 위스키인 시바스 리갈이나 로얄 살루트 등의 핵심 원액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초의 합법적 위스키 더 글렌리벳에 대해 알아봤습니다.